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현대차가 공개한 아틀라스가 축구를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만에 조회수가 3,300만 회를 넘겼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죠. 현재 월드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고로 제작된 영상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상이 주는 흥미로움보다 어떠한 투자 기회가 있는지 감안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현대차 그룹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6월만 지나면 판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좋아요와 구독 그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룹은요,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원래 주인이었던 소프트뱅크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4년 안에 상장을 추진하겠다. 그 기한이 올해 6월이에요. 상장을 못하면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차가 다시 사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과연 이 권리를 행사할까요? 2021년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기업 가치는요, 최소 45조, 최대 128조예요. 계약 당시 가격 기준으로 지분을 넘겨야 하는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수십조짜리 주식을 헐값에 내다 파는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이 지분을 공개시장, 즉 나스닥 상장 이후에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소프트뱅크가 이 지분을 넘긴다면 누가 가져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엔비디아가 될지도 모른다. 자, 국내 유료 뉴스 매체인 더 벨이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몸값 올리기 최대 변수로 엔비디아가 주주로 합류한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 나스닥 상장이 성사가 되면 이 돈이 로봇 사업 투자 자금으로 직접 연결이 될 거예요. 6월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모조리 사오면서 100% 완전하게 장악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6월은 이슈가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적어도 이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또 한 번의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5월 8일에 올라온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영상인데요. 물구나무 서기와 공중동작 전환, 이 영상 하나에 현대차 주가가 7%나 뛰었고 현대차 그룹 시총이 하루에만 21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을 했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로봇쇼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 그룹은 내부 조직을 2개 신설했습니다. 하나는 공장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통합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 전담 조직, 또 하나는 로봇 부품 조달 전담 조직. 자,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2028년 양산을 위해서 뼈대를 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아틀라스가 손흥민 앞에서 축구를 하는 영상이 이 시기에 3,300만 뷰를 넘겼고요. 자, 밖에서는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안에서 역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결정적인 두 가지가 더 터졌습니다. 첫 번째, 이번 6월에 아틀라스 첫 출하가 공식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납품처는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와 구글 딥마인드 단 두 곳이에요. 2026년 생산 물량 전량이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외부 고객에게 팔기 시작하는 건 2027년 초부터지만 이미 그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앞서 더 벨의 뉴스를 전달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얼마 전에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사옥을 찾아왔는데 정의선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지고 있다가 현대차 기획조정실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총괄하는 김흥수 부사장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요. 기술 이야기만 하는 자리였다면 IPO 담당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배석자 명단 자체가 이 회담의 의제를 드러낸 거죠. 자, 엔비디아는 오픈 AI, 인텔에 이미 조단위 지분을 투자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칩을 쓰는 핵심 고객사의 지분을 사서 생태계를 장악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엔비디아 칩과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전면 도입한 상태. 자, 소프트뱅크 자리에 엔비디아가 들어온다면 구글 딥마인드 더하기
더하기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두뇌 두 개가 아틀라스 안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까요? 일단 현대차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모두 팔렸어요. 그리고 2028년부터 연간 3만 대 체제로 들어갈 건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바로 현대차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설계를 하고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 공정을 아틀라스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같지만 최대 130조가 넘어간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정확하게 130조 원이거든요. 골목 곳곳을 휴머노이드가 누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현대차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 아틀라스 한 대 원가의 60%를 이 회사가 만들게 됩니다.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현대모비스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사업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램퍼 사업부를 매각했고 범퍼 사업부도 매각했고 그 자금으로 로봇 부품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최근에 목표 주가를 56만원에서 91만원으로 62.5%나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오토에버, 자,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려면 절대로 혼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로봇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공장 전체 시스템과 연결이 돼야 하죠.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아틀라스 3만 대 기준으로요, 현대오토에버로부터 발생하는 로봇 관련 매출이 대략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별도의 생산 라인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이 세 개의 기업은 모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말고 공급망에서 직접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틀라스 한 대에는 관절 구동용 부품이 약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2028년에는 아틀라스가 몇 대가 양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만 대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90만 개의 구동 부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품들을 누가 만드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가 발생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기업들, 확실하게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사업과 관련해서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특히나 가격 비중이 높은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통령과 함께 로봇 테마를 통해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에서 하루 만에만 30%의 폭등이 이어졌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바이오나 테마주 이런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들어 온 아주 오래된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30%나 올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이 이 회사를 두고 로봇 시대의 핵심 기업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HL 만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HL 만도를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로만 아시는데, 자, 브레이크, 조향장치, 그리고 서스펜션 이런 거 만드는 회사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 아시죠? 네 발로 걸어다니는 노란색 로봇인데, 자, 공장을 순찰하고 위험 지역을 점검하는 바로 그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스팟의 다리 관절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 이걸 누가 만들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HL 만도입니다. HL 만도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의 주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작년에만 약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봇 부품 시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글로벌 로봇 기업이 이 회사 부품은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에요. HL 만도는 그 문을 이미 통과한 회사입니다. 스팟의 부품을 넣고 있는 회사가 같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 자, 이미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어떻게 로봇 부품을 만들게 되었는가? 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조향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 장치는 본질적으로 로봇 관절과 같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액추에이터가 무엇인가요?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전자 제어 장치를 결합해서 관절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의 조향 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는 그 장치도 모터의 힘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바퀴 각도를 바꾸는 똑같은 원리예요. 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의 힘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차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자동차 조향 장치는 전기 모터와 감속기로 구성되는데 이게 로봇 액추에이터와 핵심 기술이 같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 위에 수억 대의 자동차에서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 부품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 신뢰성과 양산 능력이 그대로 로봇 관절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신생 로봇 부품 회사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산이라는 건 실험실에서 이런 부품 개발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품질로 수십만 개의 부품을 찍어내는 능력이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뚫었고 스팟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자, 그리고 HL 만도의 야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타깃은 테슬라예요. 이미 시장에서도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양대 산맥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손꼽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양산을 공언했죠. HL 만도는 이 옵티머스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기 위해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른 한쪽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세계 휴머노이드 양대 진영에 동시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림이에요. 이를 위해서 HL 만도는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202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에요. 이르면 내년 2027년부터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양산을 시작하고 2029년부터는 한국과 북미 두 곳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로봇 부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중국 밖에 있는 공급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HL 만도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경쟁사들이 규제로 밀려나는 그 자리에 HL 만도가 미리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난주 30% 급등의 진짜 이유로 돌아가 볼게요. 골드만삭스가 로보틱스 대전환의 시기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로봇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 중심에 HL 만도를 콕 짚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시대의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업체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9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다음날 주가가 30%까지 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HL 만도는 로봇만 보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본업인 자동차 부품 사업이 이미 견고하다는 것이죠. 미국 관세 여파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여러 증권사가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본업이라는 안전판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로봇이라는 거대 옵션이 위에 붙어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로봇 수주가 터지면 위로 크게 열리고 설령 늦어지더라도 본업이 아래를 받쳐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HL 만도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의 부품을 넣고 있고 그 검증을 발판으로 아틀라스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 옵티머스까지 노리고 있으며 미국 현지 공장으로 중국 배제 수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둘러싼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실제로 현재 어떤 가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지난 2026년 1월에 형성하고 있는 이 전고점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내지는 못했어요. 현재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이어간 시기와 추가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물량 소화를 이어나간 시기, 자, 그리고 다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미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자, 본전 왔으니까 던지는 매도 물량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 흐름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자,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투자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봇 산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액추에이터 분야로
확실하게 글로벌 탑 기업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기업이라면, 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갔을 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가총액 얼마예요? 자, 3조를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HL 만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언제든지 매수해놓고 주식 어플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우리 생활 곳곳으로 침투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뉴스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 어플 열어보고 자, 수익 실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냥 매수하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자, 그걸 다들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HL 만도를 통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방법, 자, 나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일하느라 장중에 매매를 할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핵심 기업을 또 한 가지 알아볼 예정이에요. 이 기업은 특히나 현대뿐만이 아니라 삼성, LG와도 긍정적인 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확인하러 가기 전에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증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코스피가 5% 하락, 코스닥도 4%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건 과연 증시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 어디 없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좋을 때도 급등주 흐름 잘못 잡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증시가 나쁠 때는 우리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미 조회수 급증 종목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채고 매수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차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식의 세팅값을 입력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띄워놓은 조건 검색식 보이시죠? 자, 주통령이 직접 5년 전에 개발하고 최근까지 활용해 오고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절대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 만족 시간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잡혔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4개의 종목만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초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 그리고 젠슨황의 방안으로 인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로보스타, 각각 시초가와 오후 들어서 검색식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기회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은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죠. 땡치고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2,7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중에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20%의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9분에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잡혔는데, 자, 바로 이 자리예요. 금일 장중에도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대략 14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검색식에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자, 보세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하루 동안에 총 35%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자,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같은 주소가 댓글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검색식 공유받기 체크만 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고 검색식 받아 가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 봐요.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뉴스를 확인해보면 앞서 엔비디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드렸는데 삼성전자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조만간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로봇 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어디냐?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들 때 가장 비싼 부품이 뭘까요? 배터리? 아닙니다. 인공지능 칩?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카메라 센서냐? 이것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요, 바로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가 로봇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 앞서 전달을 드렸던 HL만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에도 진짜 핵심 부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로봇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요. 수많은 회사가 도전했지만 대부분 실패한 부품. 오늘은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SP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G가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감속기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터는 빠르게 돌지만 힘이 약합니다. 선풍기를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내지만 손으로 잡으면 멈추죠. 그런데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람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이 빠른 회전을 느리지만 강한 힘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감속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로봇 액추에이터의 핵심은 모터가 아니라 바로 감속기다. 실제로 액추에이터는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가격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긴 하지만 또다시 액추에이터 안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50%를 넘어선다고 해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기술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미세한 톱니바퀴 수십 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 하고, 자, 오래 써도 마모되지 않아야 하고 발열도 견뎌야 돼요. 수많은 국내 업체가 도전했지만 수년 동안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SPG가 이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SPG의 이야기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감속기는 100% 일본산이었어요. 일본 회사가 부르는 게 값이었다는 거죠. SPG의 창업자가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 감속기를 한국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 말이 SPG 창업주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렇게 시작한 도전이 무려 33년입니다. 오직 모터와 감속기, 이 외길만 걸어왔어요. 그 집념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가지 감속기를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로서 SPG가 올라섰다. 하모닉 감속기와 RV 감속기, 유성 감속기. 자, 로봇의 부위마다 들어가는 감속기 종류가 다른데 SPG는 그 전부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몇 안 되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로봇 회사가 어떤 설계도를 들고 와도 그건 우리가 못 만듭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전 세계 모든 로봇 관련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국산화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실제로 정밀 감속기 매출이 숫자로 증명하는데, 자, 2023년에는 감속기 매출이 대략 76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140억. 자, 2년 만에 2배가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에는 로봇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엄청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SPG의 진짜 무서운 점은 고객사 명단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대기업 삼성과 LG가 동시에 엮여 있는데요. 먼저 삼성부터 확인해 보면, 자, 삼성전자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삼성이 이 회사에서 사들이고 있는 로봇 규모가 1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SPG가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협동 로봇 감속기를 전량 공급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삼성이 키우는 로봇 회사의 관절 안에 SPG 부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SPG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웨이퍼 이송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이 용인의 새 반도체 거점을 키우면서 이 수주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지난 2월이죠. 삼성 자산운용이 SPG의 지분을 5% 신규 취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품도 사고 회사 지분까지 직접 모아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LG입니다. SPG는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 감속기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가 어떤 곳이냐면 LG그룹 전체 계열사의 R&D가 모인 곳이에요. 사실 SPG는 오래전부터 LG전자의 산업용, 가전용 모터와 감속기를 공급해온 관계이기도 해요. 자, 삼성과 LG, 대한민국 양대 대기업이 동시에 손을 내미는 감속기 회사, 이게 지금 SPG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정리한 국내 로봇산업 밸류체인 구조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LG 사이언스 파크와 SPG가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SPG가 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잖아요. 자, 로보틱스 랩과 관련해서도 SPG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HL 만도가 만드는 액추에이터, 여기에 SPG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도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자, SPG가 감속기 부품사로 적혀 있다는 것. 모든 대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순수 로봇 매출만 2024년에는 100억, 2025년에는 200억, 그리고 2026년 35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를 두고 증권가가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2026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로봇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첫 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자고요. 자, 지난 1월까지 주가 급등세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5개월 동안 주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이 추세 라인의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이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지금부터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면 이 추세를 뚫고 새로운 고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SPG는 시가총액이 대략 2조 원입니다. 그런데 감속기 분야에서 우리나라 탑티어 그룹으로 거듭난다면 과연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10배까지의 상승, 자, 이걸 목표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겠다고 사업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완성도만 보더라도 당장 2028년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처럼 로봇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2028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자,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작년 1월부터 최근 고점까지 7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이라면 SPG는 삼성전기 같은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삼성전기는 과연 작년 1월부터 어떤 주가 흐름이 펼쳐졌을까요? 자, 작년 1월에 형성하고 있었던 주가는 12만 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주가는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1년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15배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 SPG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한다. 물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같은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주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자, 로보테마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이슈라든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자, 주통령이 직접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로보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1, 2% 수익 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한번 샀으면 2배, 많게는 10배까지 수익을 내 가보셔야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2025년에도 로보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다 사고 있는데 나 혼자 수익을 보지 못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셔라.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요. 중간에 유료 전환되는 것도 절대로 없으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